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치료 TV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TV 캠페인이 본격 개시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 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브랜드의 인지도의 대폭 제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의약품은 보통 의사, 약사 채널을 통해서만 알려지는데 TV 광고를 통해서 일반 환자라든지 소비자에게 직접 어필함으로써 엑스코프린이라는 이름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환자 주도형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뇌전증 환자야.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뇌전증 환자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막 이런 약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뭔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 캠페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 약이 나한테 맞을까? 이 약이 아이들한테 맞을까? 그래서 의료진한테 처방 상담을 요청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 선점 및 경쟁 우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환자 의료진 양측 모두에서 첫 번째 선택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TV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TV라든지 SNS 등 타깃 세분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TV 이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했던 이유,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SK바이오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내 생산기지 또는 직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몇 가지 리스크가 해지가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해요. 완전 자유롭다라기보다는 노출 영역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뭐에 대해서? 약가 인하 발언과 관세 발언에 대해서. 일단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미국에서 완제품 혹은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 생산하면 수입 관세라든지 추가 관세 부과 우려가 줄어들기는 하죠. 문제는 이제 원료를 수입하는 건데 이 원료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유통망 간소화인데 직접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도매상 유통업체 구조를 거칠 때 발생하는 추가 마진과 물류 비용을 줄어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그 출고가, 이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이것도 조금 더 낮추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저기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가격이 부풀려지는, 그래서 중간에 유통 구조라든지 그들이 챙겨가는 그 마진 구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손봐갖고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금액을 다운시키겠다, 인하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통망이 간소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SK바이오팜에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직접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고 간접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SK바이오팜은 미국 내에서는 그나마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금 TV로 광고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약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리베이트 정책 이런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 니들 왜 이 약을 니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유통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니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쓰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유통 단계 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실히 노출이 줄어든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른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약가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보험사 협상, 그 다음에 PBM이라든지 규제 준수, 이런 본질적인 가격 압박은 여전히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들은 10군데를 거쳐서 가는 건데, 직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은 다른 데들보다 거치는 그 루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여전히 5일선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아래 구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에서는 이 구간 라인을 이탈을 하느냐 여기 라인을 돌파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저항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정도가 될 거니 이 정도 라인까지는 끌고 가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자 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 여기서 고민을 할 건 없고 저는 그냥 여기까지 끌고 가 볼 거예요. 그리고 15만원까지 끌고 가 볼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문의 남겨놓으시면 돼요. 댓글에다가 남겨놓으시고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올려놨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어른 일을 위한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저희 2분기를 준비했던 종목들 중에 일단은 첫 바따로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 60에서 70% 정도의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늦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뭐 2분기 마감하려면은 한 절반 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서 2분기 종목 바로 들어가셔서 2분기 마무리를 하면 돼요. 6월이 2분기가 끝나는 달이고 여름의 시작이죠. 예. 3분기 역시도 저희랑 같이 준비하면 되겠고 이번 여름 저희 허브경제TV의 2분기 종목으로 한번 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